물 됐으면 좋겠네요. 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은 1mm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추우면 추울수록 맛있는 생선 대구. 겨울이 제철이라서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면 먹기 딱 좋을 때인데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일제강점기 시절엔 일본의 어업령으로 한국에서 대구잡이가 힘들어졌을 정도. 맛 좋은 대구는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음식은 맑은 국물이 일품인 대구탕입니다. 흰살 생선인 대구의 담백함을 한껏 끌어낸 대구탕. 황금 레시피에서 누구나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해장에도 좋고요. 식사로도 훌륭하고. 대구탕이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을 찾아 나선 제작진.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 어딘가에 그 맛집이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대구탕 맛있는 집이 있다는데 혹시 어디세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또 들어가시면 있어요. 이게 저 대구탕 맛있는 집 있다는 데거든요. 혹시 아세요? 여기 윗집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많이들 아시네요. 여기 조금만 올라가시면 대구집 하나 있던데. 이미 이곳 주민들 사이에선 유명한 듯 모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알려준 식당 하나. 많은 손님들이 이 식당을 찾고 있었는데요. 1시간 동안 식당을 지켜본 결과 45명의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ETV 생생정보팀인데요. 방금 어떤 거 드시고 나오신 거예요? 대구탕 먹고 왔는데요. 아, 대구탕이요? 네네. 어때요? 맛 좀 다른가요? 맛이? 저 술 먹고 어제 회식하고 술 좀 마셨거든요. 근데 술 먹고 나서 먹으면 정말 속이 시원하고 좋아요.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네, 자주 옵니다. 국물이 되게 맑아요. 맑아요? 네, 되게 좀 걸쭉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물이 좀 맑아서 먹는데 좀 부담이 없어요. 네. 여기 살은 어때요? 살은 쫄깃쫄깃합니다. 쫄깃쫄깃. 고기가 비린내도 안 나고 되게 탱글탱글해가지고 잘 씹혀가지고 그냥 편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갑작스런 질문에도 칭찬뿐인 맛집. 도대체 어떤 대구탕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들어선 가게 안은 빈자리 하나 없이 손님으로 만석인 상태. 이 많은 손님들의 발길과 입맛을 사로잡은 대구탕. 겉으로 보기엔 맑은 국물에 흰 대구살까지 일반적인 대구탕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손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다 갖다 드리고. 뜨거우세요? 어떠세요? 맛 괜찮으세요? 네, 완전 맛있어요. 연하고 야들야들하고 네,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은? 완전 시원해요. 완전? 대구탕의 핵심은 뭐니 해도 시원한 국물 맛이죠. 어우, 진짜 시원해요. 진짜 맛있어요. 썰어. 국물 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맛집의 대구탕. 이토록 맛있으니 얼마나 많은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사람들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예. 대구탕이 아, 그래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가르쳐드려야지 오셨는데. 흔쾌히 레시피 공개를 허락한 경력 17년 차의 사장님. 먼저 사장님이 대구탕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대구를 넣더니 생크림같이 올라오는 거품을 걷어내는데요. 그리곤 무와 하얀 주머니 같은 걸 넣어주고 한 소끔 끓인 뒤 파를 넣고 간 양파와 소금처럼 보이는 것도 넣어서 뚝배기에 나눠 담습니다. 대구탕 나왔습니다. 따로 끓이는 육수도 양념장도 없이 순식간에 완성된 대구탕. 주머니가 뭘까요? 주머니. 되게 간단하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저희 집은 맑은 탕으로 끓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양념장이 그래서 시간만 조절만 잘해서 후루룩 끓여서 나가시면 됩니다. 대구탕을 끓이기 위해서 먼저 냉동고에서 대구를 꺼내는 사장님. 이곳에선 알래스카산 냉동대구를 대량으로 들여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가정에선 이런 냉동대구 구하기 어려운데 어쩌죠? 선생님, 그럼 가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가정에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생대구탕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맛이 그러면 비슷한가요? 어때요? 예, 비슷합니다. 요즘 제철이라서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생대구. 생대구를 이용해 대구탕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2인분 대구탕에 대구는 한 마리를 사용하는데요. 생대구의 크기는
60cm. 길이가 약 60cm. 무게는 약 2.8kg가량의 대구를 준비합니다. 음식 재료는 신선할수록 좋을 텐데요. 사장님, 좋은 대구 고르는 방법 있나요? 좋은 대구는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윤기가 흘러야 되고 눈이 선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가미를 봤을 때는 선홍빛을 띠며 살을 눌렀을 때 탱탱해야 됩니다. 신선한 대구를 골랐다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어도 가위를 이용해서 등과 꼬리 지느러미를 잘라냅니다. 머리는 잘라내지 말고 아가미 밑부분에서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해 주는데요. 여기 깜장막이 있으면 쓴맛이 나니까 이건 깨끗이 제거해 줘야 됩니다. 검정막을 떼줘야 돼요. 검은 내장막은 비리고 쓴맛을 낸다니까 꼭 제거하세요. 내장을 모두 제거한 후에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씻는데요. 겉표면과 속까지 소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씻는 사장님. 소로 이제 이 남아있는 비닐을 제거하고요. 피를 이제 깨끗이 제거해야만이 이제 맑은 탕을 끓이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대구탕이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대구의 비늘 제거는 물론 뼈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핏물까지 뺄 수 있으니까 물에 대충 씻지 말고 꼭 소를 이용해 씻어주세요. 씻은 대구를 먹기 좋게 자르는가 했는데 대구를 반으로 자르더니 몸통과 꼬리 부분을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사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가리만 사용합니다. 왜요? 대가리가 또 맛이 있고 또 탕을 끓일 때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럼 몸통도 같이 넣어서 만들면 안 돼요? 몸통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이 좀 덜 나죠. 아 그래요? 예, 예. 맛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예요? 확실히 나죠. 생선의 부위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사장님의 의견. 그래서 대구의 머리와 몸통 부분으로 나눠 대구의 맛이 어떻게 다른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은 몸통으로만, 오른쪽은 머리 부분으로 대구탕을 끓였는데요. 사실 생선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같은 맛이 날 것 같은데 과연 부위에 따라 맛 차이가 날까요? 두 개의 대구탕에 대한 맛 평가를 손님에게 부탁했습니다. 한 마리의 대구에서 부위만 달리 만든 대구탕인 걸 알지 못한 채 진지하게 맛을 보는 손님. 어떻게 맛 차이가 조금 느껴져요? 이 하늘색은요, 맛이 훨씬 감칠맛이 나고요. 맛도 깊어요. 그리고 녹색은 좀 깔끔한 듯 하지만 그 깊은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하늘색 맛이 훨씬 깊고 풍미도 있고 감칠맛도 나고요. 생선의 부위로 달라지는 맛,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생선 같은 경우에는 어조육미라고 해서 머리를 상당히 귀하게 여기는데요. 머리 속에 들어있는 뼈 속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연골 조직과 또는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이 물속에 녹아들으면 진한 국물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의 몸통과 꼬리 부분은 탕용보단 전이나 구이용으로 쓰면 살코기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데요. 사장님 역시 몸통 부위는 대구전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라야 돼요, 생선은? 제 집 사용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사장님이 말하는 이 정도는 참 애매하죠? 직접 재본 결과 대구의 주둥이부터 22cm, 나머지는 전이나 구이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머리 부위는 먹기 좋게 잘라준 뒤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씻고 접시 위에 펼쳐두는데요. 접시 위에 펼쳐두는 이유가 있나 했더니 소금을 꺼내 펼쳐둔 대구 위에 뿌리는 사장님. 소금이 들어가야 이제 비린맛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도 돼서 탕을 끓일 때 맛이 있습니다. 소금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사장님이 한 번 집은 소금은 반 큰술의 양.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굵은 소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소금은 속살뿐만이 아니라 겉표면까지 뿌려야 간이 잘 밴다고 하니까 잊지 마세요. 실온에서 10분 정도만 놔두면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뿌린 대구는 실온에 약 7분에서 10분간 간이 배도록 두고 시간이 지나면 물에 씻어주는데요.
그대로 사용하면 대구탕이 짜게 되니까 붙어있는 소금이 없도록 꼭 꼼꼼히 씻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대구탕에 들어갈 부재료를 준비할 차례. 대파는 반 뿌리를 어슷 썰어 준비합니다. 무는 전체의 4분의 1개가량의 양을 가로 1cm, 세로 4cm 크기로 썰어둡니다. 냄비에 물을 부는 걸 보니 이제 대구탕을 끓일 모양인데요. 물의 양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요? 이 국자로 2국자하고 3분의 2 들어가면 됩니다. 대구탕에 사용할 물의 양은 맥주컵 8컵, 1600cc가 나왔습니다. 분량의 물을 부은 냄비에 센 불을 켜서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냄비 바닥에서 공기방울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손질한 대구를 넣는 사장님. 넣고 난 뒤에도 센 불로 끓입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하얀 거품이 물 위로 뜨는데요. 거품은 생선의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 모두 걷어내주면 됩니다. 거품을 걷어낸 뒤 잘라둔 무를 넣고 하얀 주머니처럼 보이는 것도 넣는 사장님. 저게 뭘까요? 팩에 들어간 거 아직 재료를 못 봤는데 어떤 게 들어간 거예요, 팩에? 간마늘하고 들깨가루입니다. 아까 들깨가루? 예. 대구탕에 들깨가루를 넣는다고요? 대구탕 끓일 때 들깨가루 몰라, 나는 안 넣는데. 안 넣어. 넣으면 안 돼. 못 먹어. 아, 들깨가루가 대구탕에다 넣어.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맛은 있는데 음식에 따라서 넣어야 할 게 있고 넣지 말아야 할 게 있으니까. 근데 대구탕 끓이는데 안 넣죠. 어떻게 해요? 진짜 맑은 탕이에요. 이제 안 넣었을 때는 이게 깊은 맛이 안 나고 담백한 맛도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확연히 진짜 난다네. 예, 그렇죠. 대구탕에 들깨가루가 들어가는 건 사장님의 비법이겠죠? 하지만 대구탕에 들깨가루를 넣는 레시피는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맛이 좋은지 넣지 않았을 때와는 어떤 맛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 제작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맛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아무리 비법이라도 따라 넣지 않는 주부님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직접 손님으로 온 주부님께 맛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어때요? 확실한 맛 차이가 느껴지나요? 마늘색이 조금 더 네. 담백하고요. 네. 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뭐가 들어갔나요? 이건 좀 심심하고요. 어떤 게요? 이쪽 녹색이요. 뭔가 들어갔다는 걸 확실히 알아챈 손님, 이유가 있겠죠? 들깨가루를 대구탕에 풀게 되면 들깨에 있는 전분기가 흘러나와 맑은 탕을 훨씬 더 고소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진하고 담백한 아주 깊은 풍미를 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마늘 1스푼 하고요. 그다음에 들깨가루 1스푼 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맑은 탕이기 때문에 일회용 육수팩에 간마늘과 들깨가루를 넣고 물을 넣을 때 냄비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들깨가루로 깊고 담백한 맛을 낸 대구탕. 사장님의 비법 때문인지 기다림마저 마다 않고 홀린 듯이 다시 찾게 된다는 손님들. 이 집 대구탕의 마력 같은 매력에 끌리는 이유가 있겠죠? 시원하세요? 네, 시원해요. 어때요? 맛이? 그냥 딱 시원한 거 하는데요. 시원한 거 하나? 네. 딴 거는 잘 모르겠고 시원해요, 진짜. 해장용. 지금까지 찾은 비법은 생선탕을 끓일 때 맛 좋은 방법이었다면 맑은 탕에서만 느끼는 맛의 비법도 있을 겁니다. 탕 끓일 때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을 좌우하거든요. 불 조절이 대구탕의 맛을 좌우한다고요? 약불로 줄여서 한 20분 정도만 끓이면 맛있는 대구탕이 됩니다. 하지만 생선찌개는 센 불에서 짧은 시간 조리해야 맛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동태찌개 편에서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사장님 말을 믿고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생선은 짧은 시간 조리해야 생선살이 쫄깃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매운탕과 맑은탕은 조리 방법이 다른 걸까요? 왼쪽 대구탕은 센 불에서 조리해서 짧은 시간에 완성되고 오른쪽 대구탕은 약한 불에서 은근히 끓여 완성했는데요. 불의 세기를 다르게 해서 끓인 두 개의 대구탕. 조리를 끝내고 보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보이시나요? 센 불로 조리한 대구탕은 국물이 뿌옇고 탁한 색을 띠고 약한 불로 조리한 대구탕은 맑은탕답게 투명한 색을 띠고 있는데요. 먹어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차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맑은탕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끓여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 열에 의해서 응고되면서 서서히 육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맑고 시원한 국물을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맑은탕은 약한 불에서 은근히 끓이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얼마나 끓여야 되나요? 처음에 이제 센 불로 했다가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약불로 줄여서 한 20분 정도만 끓이면 맛있는 대구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약한 불로 줄이고 15분 뒤엔 넣어두었던 육수팩을 건져내줍니다. 그리고 양파를 가는 사장님.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는 맑은탕에 간양파를 넣어서 부족한 맛을 메워준다는데요. 간양파의 양은 한 큰술이 나왔습니다. 진짜 뭐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깊은 맛을 내줄 간양파도 넣어준 뒤 마지막으로 하얀 가루 한 큰술을 넣는 사장님. 이거 의심스러워. 뭐예요 이거? 구운 소금인데요. 구운 소금? 예. 천일염을 쓸 때는 소금 맞아요? 좀 쓴맛과 그냥 시원한 맛은 나지만 구운 소금. 이 구운 소금을 넣으면 담백한 맛이 나면서 땡기는 맛이 납니다. 구운 소금도 팔아요. 구운 소금은 불을 끄기 1분 전에 한 큰술 넣어주면 되는데요. 맑은탕에는 볶아서 불순물을 날린 구운 소금이 담백한 맛을 내는데 제격이라네요. 네, 다 됐습니다. 야, 진짜. 드디어 완성된 사장님표 비법이 가득 담긴 대구탕. 간단한 음식에도 맛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때요? 도전해볼 만하죠? 대구탕 황금 레시피 만드는 법 복습해볼까요? 2인분 기준 대구는 길이 60cm, 무게 2.8kg가량의 크기로 준비합니다. 신선한 대구는 눈이 맑고 아가미는 선홍색, 살은 탄력이 있으니 잘 골라주세요. 등과 꼬리 지느러미는 모두 잘라내고 머리를 분리하지 않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냅니다. 이때 속살에 붙어있는 검은 내장막은 쓴맛이 나니까 꼭 제거해주세요. 솔로 표면과 속살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비늘과 피물을 제거하면 됩니다. 대구는 주둥이에서 22cm까지만 탕용으로 사용하니 나머지는 전과 구이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먹기 좋게 자른 머리 부위에 굵은 소금 반 큰술을 표면과 속살까지 골고루 뿌려서 실온에서 약 7분에서 10분간 재워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소금기를 씻어내주면 대구 손질은 끝! 대구탕에 넣을 재료를 손질해볼까요? 대파 반 뿌리는 어슷 썰어 준비해두고요. 무는 4분의 1개를 가로 1cm, 세로 4cm 크기로 잘라둡니다. 대구탕의 깊은 맛을 내줄 양파는 4분의 1개를 갈아서 한 큰술 사용할 거예요. 이제 대구탕을 끓여볼까요? 물은 200cc 맥주컵 기준 8컵, 총 1600cc를 냄비에 부어줍니다. 센 불에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손질한 대구를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으면서 생크림 같은 거품이 올라올 텐데요. 걷어내서 버려주고 불은 약한 불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 2조각을 넣고 육수팩에는 들깨가루 1큰술과 간마늘 1큰술을 넣은 후 물을 넣을 때 같이 넣어주세요. 약한 불에서 15분간 끓여준 뒤 시간이 지나면 육수팩은 건져내고 어슷썬파 1.5큰술과 간양파 1큰술을 넣어주세요.
4분간 더 끓이다가 구운 소금 1큰술을 넣고 1분간 더 끓이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맑은 대구탕이 완성됩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까다롭지 않고 만드는 방법마저 간단하지만 맛있는 이유가 곳곳에 숨어있는 황금 레시피표 대구탕. 더 어려운 요리도 해봤는데 이 정도쯤이야 아무 문제 없다는 수혁 PD. 맛의 핵심인 불 조절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요리사 못지 않습니다. 과연 수혁 PD는 사장님 맛을 따라잡았을까요? 사장님의 시식 시간. 비법 하나 놓치지 않았는데 맛이 어때요? 괜찮은데? 되게 깔끔한데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원하게 맛있게 잘 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레시피 대구탕 무사히 성공! 산란기를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구는 겨울철 별미인데요. 지금 시기 놓치지 말고 성공률 100% 황금 레시피로 맛있는 대구탕을 즐겨보세요.